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작가 생활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다른 작가에게 질투가 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내가 뭐 왕자님이나 공주님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에게 질투를 느껴보지 않은 경우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왕족들도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서로 질투도 많이 하고 열등감도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람들이 질투를 느끼기 마련인데, 게다가 이게 자기의 전문 분야고,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는 뭐 연예인이랑 또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을 걸고 내가 돈벌이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상황에서 특히 작가들끼리는 차이가 굉장히 클 때가 있어요. 막 고만고만 할 때도 이렇게 질투가 날 수도 있겠지만, 뭐 같은 전시를 하는데 옆에 있는 작가만 작품이 팔리고 내 작품은 팔리지 않는다라든지. 근데 그런 게 가끔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떤 작가들은 계속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정체되는 것 같고, 어, 내 작품만 판매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감정을 엄청나게 많이 가졌었고,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했던 상황이 굉장히 길었었죠. 뭐 내가 작가가 아닐 때라고 하더라도 학생 때만 하더라도 뭐 평가를 받을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고 나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한테 질투를 느끼고는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질투 정도로 끝나면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단순한 질투로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 성향 같은 경우에도 젊었을 때는 조금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다가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생각에 확신이 생기면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 쟤는 다 쓰레기야. 네,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그냥 몰아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지? 하는 게 서로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쟤는 정상이 아니야. 야, 저런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랑 만나기 싫다. 야, 쟤랑 저런 애들이랑 밥도 먹기 싫다. 그래서 뭐 SNS 같은 데에도 잘 지내다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은 바로 손절을 하거나, 뭐 작가 같은 경우에도 저 작가 나랑 성향이 다르네 하면 바로 손절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듯이 그러한 거는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사실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했을 거예요. 그러한 거에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누군가가 선동을 할 때, 거기에 휩쓸릴 때만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나의 목표와 나의 이득에 따라서 냉정하게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거는 버려야 되는데, 일단은 음, 이 얘기를 먼저 할까요? 제가 학생 때, 그때가 아마 2008년, 2009년 뭐 그럴 때도 있고 2011년 정도까지, 2010년 정도까지를 봤었을 때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신진 작가들이 이렇게 등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시 중에 하나인 아시아프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08년 뭐 2009년, 2010년까지는 막 그런 열풍이 있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때 대학생들이 이 아시아프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고 작품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같은 반 친구나 같은 반 후배들도 아시아프에 참여를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작품도 많이 판매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졸업도 하기 전에 제 친구들 중에서 되게 작가로 잘 나가고 그랬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티를 막 내지는 못하고 막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그러기는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질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리고 동시에 저는 아시아프를 안 나간 게 아니라 저는 떨어진 거였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시아프를
매년 냈었는데 딱 한 번 붙었습니다. 2016년도에 딱 한 번 아시아프에 붙고 그 전후로 항상 아시아프를 떨어졌어요. 물론 최근에는 제가 아시아프를 지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2016년까지 거의 한 뭐 7, 8년 뭐 이 정도는 아시아프에 항상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 나는 왜 떨어지지? 쟤네들은 왜 붙어가지고 저렇게 잘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작가 생활을 하면서 뭐 작품이 전혀 팔리지 않던 그런 시기에도 주변에 뭐 저보다 어린 사람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작품도 잘 판매가 되고 그러한 경우를 보면은 질투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저 사람 좋겠다 하는 질투 정도면 모르겠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요즘에 많은 작가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이게 미술에 지금 약간 좀 붐이 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술에 좀 이렇게 침체기였을 때는 이렇게 주목받기 힘들었던 작가들마저도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부정적이란 얘기가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야지 미술의 다양성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내 뇌에서 이렇게 과부하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떤 경우에는 뭐 나랑 친하거나 내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가 잘 나가고 뭐 그렇다. 아니면은 나보다 너무 높은 선배님이거나 선생님이면은 뭐 저 사람 옛날부터 잘 나갔었으니까 아예 질투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그림이 진짜 별로인 것 같은데 작품이 별로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마케팅만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아니면은 저 사람은 누가 밀어주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 어떻게 보면은 행복 회로를 돌린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저 사람을 모함하고 질투하기 위해서 끼워 맞춘다라든지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쟤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그림도 훨씬 못 그리던 애였는데 저 그림이 뭐가 좋다고 다들 저래. 내가 훨씬 잘 그렸었는데 내 그림을 더 당연히 좋아해야지.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특히 젊은 작가분들께서 그러한 모임이나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뭐 한두 번은 스트레스 풀러 나갈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만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모임에는 안 나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술자리가 없어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작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요즘에 저렇게 별로인 작업들도 막 비싸게 팔리고 잘 나가고 야, 요즘에 사람들이 미술이 붐이니까 그냥 작품성도 따지지 않고 아무 작품이나 막 산다. 우리처럼 작품성 있는 작품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이건 세상이 잘못된 거다. 쟤네들 분명 조금 있으면 망할 거다. 어? 이게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그렇지 해외에 있었으면 인정을 받았을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죠. 물론 어, 저도 그런 적이 없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옆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동조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잠깐 그냥 스트레스를 풀거나 동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있잖아요. 이러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진짜 젊었을 때면 모르겠는데 진짜로 내가 이제 돈을 벌지 않으면 작업으로 정말 뭐 약간 인생의 나락까지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맹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짜로 세상이 잘못됐고 내 작업은 정말 좋은 작업인데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신 승리에는 좋죠. 정신 승리에는 좋은데 저는 실제로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중에 작업이 좋은 사람은 사실 못 본 것 같아요. 잘.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에 쓰는 머리를 '내 작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라는 데 써야 되는데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는 '저 잘 나가는 작가들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데 생각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아니면은 실제로 내가 제대로 봤을 수도 있죠. '저 작가는 작품은 정말 별론 것 같은데 마케팅만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합리적으로 나도 언젠가는 잘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마케팅을 어떻게 했을까? 자, 그 다음에 누가 밀어주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조력자를 만났을까? 뭐 누가 밀어주는 게 나쁜 건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꼭 거론되는 게 그 사람의 든든한 동반자, 후원자가 꼭 거론이 되잖아요. 음, 결혼을 잘해서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인 거잖아요. 야, 저 사람은 마누라 잘 만나서 잘 됐어. 남편 잘 만나서 잘 됐어. 그럼 본인도 남편 잘 만나거나 예? 배우자 잘 만나서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조력자를 만나는 게 뭐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없긴 한데 아무튼 좀 그리고 아까 또 뭐가 있었죠? 그 사람은 그림은 별론데 왜 사람들이 까 어떤 매력이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조금 더 발전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사람이란 100% 좋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10%의 좋은 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제가 이거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90%의 나쁜 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의 장점, 단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아, 저 사람은 단점이 많은 사람이야. 쓰레기야, 저 사람이 하는 거는 아무짝에도 볼 거 없어. 라고 볼 수도 있겠고, 사실 뭐 대부분 그렇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 10%의 장점이 있다고 하면은, 저 사람의 10%의 장점도 나에게 없는 거라고 하면은, 연구해 볼 가치가 있고, 어, 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의 10%의 장점은 무엇일까? 실제로 그 10%의 장점이 너무나 대단해서 잘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특히 예술계라는 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자, 저 사람이 진짜 작품만 별론데, 작품은 진짜 별론데 마케팅을 잘했다. 근데 나는 내 생각에 작품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는 마케팅을 하기가 싫은가요? 저 사람이 내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마케팅을 한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게 세상에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랑은 그게 스타일이 잘 맞지 않아. 하지만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 사람이구나. 대단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저 사람이 그림이 별론 것 같은데 잘 그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간혹 가수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저 사람 노래 잘 못 부르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콘서트에도 많이 가고 인기가 많네. 그럼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 물론 잠깐의 시류에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그냥 유행처럼 좋아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자 여기서 제가 이거는 좀 촌철살인 약간 팩폭 같은 건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이 제가 미술 시장에 붐이 있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관대함, 네, 관대합니다. 이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세 상승기에는 뭘 사도 올라가고 그래서 약간의 호재만 있어도 또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다양성을 위해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를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미술의 부흥 시기는 반드시 존재를 했어요. 그리고
좋은 작업들이 항상 그 미술의 부흥 시기에 옵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난해야 미술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에티오피아는 좀 괜찮구나. 소말리아 같은 데서 세계적인 작가가 나와야겠죠. 그 나라가 돈도 많고 사람들이 예술에도 좀 관대하고 예술품도 많이 사고 그러한 시기에 좋은 작가, 그 대표 작가들 좋은 작업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들도 많이 할 수 있겠죠. 선진국들이 돈도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미술들과 다양성 있는 미술들을 하지 개발도상국에서 다양한 미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술이 부흥하고 사람들이 미술에 보는 시선이 관대하고 약간의 그러니까 작은 매력, 가능성에도 사람들이 작품을 구입을 하고 하는 게 어, 굉장히 좋은 때인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이러한 시기에 주목을 받지 못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작업이 정말 정말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뭐 그 시대에 안 맞다거나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술 시장이 붐이고 내가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신진 작가라고 하면은 아니면 아직 유명한 작가라고 하면은 작품 가격이 비싸지 않을 거 아니에요. 특히 작품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 이 작가 잘 될 것 같은데 정도에도 작품을 사요. 게다가 미술 시장의 붐일 경우에는 그 정도 가지고도 사람들이 반응이 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썼지만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한 시기에 작업들이 성숙하지 못했는데 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네. 그러고서 더 이상 발전이 없으면 나중에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자, 암튼 어, 작업이 정말 좋은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호황기가 지금 한 2년째 되고 있는데 이때도 초반부터 계속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한 몇 달 전부터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 기간 내에 내 작업이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갤러리에서도 시큰둥하고 사람들의 반응도 시큰둥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언젠가는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그러한 마음가짐도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내가 작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학생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아, 세상이 잘못됐다. 어, 내 작업을 누가 알아주질 못하네 해가지고 그냥 그때에서 작업의 발전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음, 물론 아직도 제가 가야 될 길이 한참 남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저 사람의 장점도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볼까? 저 사람처럼도 해볼까? 이렇게 다 흡수를 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시도에 실패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힘들기는 했지만 왜냐면은 그때 2008년이 지나고 나서 한 10년 넘게 미술의 암흑기였었기 때문에 미술의 암흑기에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좀 엄선된 작품만 이렇게 사는 경향이 있어요. 자, 아무튼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길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냥 지금 세상이 잘못됐다.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저런 막 가벼운 작업들만 좋아하고 저런 작업만 좋아하고 내 작업은 거들떠 보지 않는 이 세상은 잘못됐어. 근데 내가 뭐 우리나라가 아니면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쟤네들 한국 밖에 나가면 다 짜가리야 하는데 저 사람 또 외국에서도 잘 나가요. 그러면은 야, 전 세계가 잘못됐다. 막 뭐 그렇게 잠깐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객관적으로 내 작업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작업에 너무 애정이 많아가지고 건드리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을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한 번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미술에 굉장히 관대한 시기예요. 음, 괜찮은 작가인 것 같다. 예, 작품이 너무 비싸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반응을 좀 해주는 상황인데, 이러한 시기에도 주목받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미술의 붐이 조금 더 꺼진다 그러면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붐의 시장도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지, 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기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별론데 왜 잘 나가? 저 사람 별론데? 저 사람 이제 좀 있으면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질투가 나서 나도 언젠간 잘 될 거야. 근데 내 작업은 뭐가 부족할까? 저 사람은 나는 인정할 수 없지만 저 사람은 저런 걸 잘하네. 아, 저런 걸 잘하는구나. 저 사람의 하나라도 있는 장점을 내가 흡수해서 나도 잘 될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부각을 시키면서 매번 다른 사람들의,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다른 사람들의 단점들은 막 줄줄줄 외고 거의 뭐 논문 수준으로 박사예요, 박사. 네? 잘 나가는 작가들의 단점은 그냥 막 줄줄줄 꿰고 있는. 정치판에 나갈 게 아니라면은, 내가 미술 작가라면은, 그리고 제가 수많은 작가들을 모아오면서 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시는 술은 사실 뭐 잠깐 즐거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술도 맛이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러한 것들을, 제가 긍정적으로 작가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상황에도 자기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거지. 난 이대로 있고 내 작업은 최고인데 기다리기만 하면은 세상이 알아줄 거야. 이런 거는 제가 말하는 긍정하고는 방향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긍정적인 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 장점을 흡수하는 그런 긍정의 힘이 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참 가난하고 그럴 때 되게 힘들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통장에 막 10,000원도 없고, 아씨, 내일 갤러리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버스비 없고, 만약에 버스 끊기면은 택시비도 없는데, 아씨, 나가면은 밥 사 먹고 커피 한 잔은 사 먹어야 되나? 뭐 아무튼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되게 예민해지고 힘들면 사람이 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막 그런 꼴보기 싫은, 어떻게 보면 꼴보기 싫은 사람의 장점을 본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발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태초에 너무 천재적이어서 더 발전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러한 능력이 있지 않아서 뭐 지금도 사실은 저를 계속 발전을 시켜야만 겨우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저의 부족한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도 음,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작가에게 질투가 날 때 어, 양극단의 반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하는 좀 맞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